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남편과 저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 2년간 열애를 했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라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라 시아버지를 먼저 찾아뵙고 이후 시어머니를 따로 찾아뵀습니다. 처음 본 자리에서 어머니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대뜸 황당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눈이 참 예쁘네. 혹시 쌍수했어요? 네? 아닌데요? 에이, 아니긴 뭘 아냐. 내가 딱 보면 아는데. 집은 거 티 다 나는데 뭘. 성형이 요즘 무슨 흉이라고 잡았대. 코도 좀 세운 것 같고. 맞지? 좀 무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내가 예뻐 보이는가 보다 하면서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셨어요. 첫 만남부터 아들 부심이 대단하셨거든요.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아가씨는 진짜 복 받았어. 우리 아들이 좀 잘나야 말이지. 인물 잘나, 공부 잘해, 집안 빵빵해. 따르는 여자애도 얼마나 많았다고. 솔직히 아가씨도 이 결혼이 많이 기우는 건 알죠? 근데 뭐 어쩌겠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시켜야지. 경제력이야. 저희 집이 시댁보다 기우는 건 사실이지만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 듣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다 절 깎아내리면서 은근 할 말 다 하셨어요. 제가 너무 말라 보여서 좀 없어 보인다며 살 좀 쪄야 한다고 하질 않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면서 결혼식 끝나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알겠더라고요.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겠다는 것을요. 근데 자기야, 어머니 너무 무서우실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좀 만만한 분은 아니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커버쳐 줄게. 남편이 제 방패막이가 돼준다고 하니 든든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웬만한 시집살이는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집 전세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혼수로 살림살이를 마련했습니다. 당시에도 집값 부담이 상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안 내도 되니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벌면서 시어머니에게 조금씩 갚으면서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방문하셨는데 오자마자 냉장고를 막 열어보시더라고요. 이건 뭐야? 누구 먹으려고 산 거니? 저희 먹으려고 샀는데요. 우리 아들한테도 이거 주니? 그저 같이 먹으려고 샀어요. 너도 참 생각 없다. 먹으려면 너만 먹지? 남자들 이런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건 아니? 왜 이걸 우리 아들한테까지 먹이니? 난 30년 동안 키우면서 이런 가공식품 절대 안 먹였다. 우리 아들한텐 절대 먹이지 마, 알았니? 네. 그때 시어머니 소리에 잠이 깼는지 자고 있던 남편이 나왔어요.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며 나오는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놀라 휘둥그레진 눈을 하며 아들 앞으로 갔어요. 너 지금 옷이 그게 뭐니? 왜? 내 옷이 어때서?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아, 어머니, 그거 마트에서 하나 샀어요. 장 보다가 이 사람 입히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산 거예요. 아들, 너 그 옷 당장 벗어, 빨리!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 이때껏 살면서 우리 아들 마트 옷 한 번도 안 입혀봤다. 다 백화점에서 브랜드 옷만 사다 입혔어. 어머니, 요즘 마트에도 좋은 옷 많이 나와요.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적대기 안 입는다? 내가 사준 옷을 좋아해. 이때까지 내가 사준 옷만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사려면 나한테 상의하고 사, 알겠니? 어머니는 드레스룸에 가서 자기가 사준 옷이라며 그걸로 바꿔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3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은 자기 손으로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대요. 옷에 관심이 없기도 해서 어머니가 사다 준 것만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마냥 챙겨줄 순 없는 노릇인데 남편이 자기 앞가림 못하는 애도 아니고 남편 옷을 살 때 본인과 상의하라니요. 이런 어머니가 있구나 싶어서 저에겐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드레스룸에서 옷을 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얘 너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 울 아들 입는 속옷 브랜드도 모르니? 이것도 예뻐서 하나 샀어요. 저랑 세트로 산 거예요, 어머니. 넌 나한테 상의도 없이 남편 속옷을 마음대로 사니? 우리 애는 피부 예민해서 모달로만 입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앞으로 이런 거 살 때는 네 맘대로 사지 말고 나한테 무조건 전화해서 상의해. 내가 어련히 잘 알아서 챙겨줄 건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사는 거야, 정말? 진짜 짜증나네. 시어머니는 저희가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 입는 것까지 다 관여하셨어요. 아들 사랑이 대단한 시어머니인 건 알겠는데 결혼한 아들의 속옷까지 관리하시는 건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넘쳐서 그런다며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오실 때만 비위 맞춰드리면 되겠지 싶어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사사건건 다 알려고 하시고 모든 집안일에 관여하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 월급 통장 있지? 그거 가져와 봐라. 그건 왜요, 어머니? 네가 월급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돈을 어디 쓰는지 내가 확인해야겠으니까 일단 갖고 와봐.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 같은데요. 얘가 또 이러네?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너 혹시 나 모르게 친정에 돈 퍼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 제 도움 없이도 사실 만한 능력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럼 왜 못 보여준다는 거야? 빨리 가져와 봐.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 통장을 합쳐서 제가 관리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의심이 된다며 통장을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끼고 살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집을 마련해 주신 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결혼하면 경제적 독립을 해서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통장까지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는다고요. 남편이 어머니랑 잘 얘기해보겠다고 해서 통장 관리 문제는 일단 제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관리를 잘 못하면 그때는 본인이 다시 나설 수도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통장 관리는 제가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10월드의 세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집을 찾아오시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와 비번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시댁과 가까이 살기도 하니 이래저래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오실 일이 많았거든요. 결혼하고 연락도 없이 자주 찾아오셔서 비번을 바꿔버릴까 생각도 했는데요. 그랬다간 시어머니 성질에 노발대발 난리를 피우실 게 뻔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바꾸진 못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전 보통 집에 혼자 있을 때 샤워하고 알몸으로 나오거든요. 저희 집은 욕실 문을 열면 거실 소파가 바로 보이는 구조였는데요. 그날도 샤워하고 알몸으로 나오는데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얘, 넌 아무리 집이라도 그렇지 씻을 때 그러고 다니니?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쨌든 전 서둘러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죠. 놀랐잖아요.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올 때마다 너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고 와야 되니? 어머니, 그래도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저희 집인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저희 집? 이 집 전세 누가 얻어준 거니? 내가 얻어준 거 아니야? 내 돈 들어갔는데 내가 왜 발을 못 들이니? 그리고 여기 명의자가 내 아들 명의야. 네 명의 아니라고. 내 아들 집에 왜 내가 전화를 하고 와야 돼? 아무리 어머니 돈으로 얻었어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니 집에 연락도 없이 가면 어머니도 기분 나쁘시잖아요. 아니, 나는 상관없다 얘.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와. 근데 난 너 같은 앤 처음 봤다. 어디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사실 내가 결혼 전에 반대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 좋다 해서 오케이 한 거야. 근데 난 네가 이렇게 개념 없는 앤 줄은 몰랐다 진짜. 자기가 마련해준 집이고 아들 명의로 계약한 전셋집인데 본인이 왜 마음대로 못 드나드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시는 행동에 제가 토를 다는 거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합리화에 황당하고 기가 찼어요. 이런 억지 논리만 펼치시니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단 제 입장에선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본인 말만 들으라는 식이었죠. 시어머니 화가 누그러질 길이 없어 일단 제가 함부로 말씀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제가 조심하겠다 이러면서 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죄송하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시어머니도 조심 좀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셨어요. 저희가 신혼부부잖아요. 애정 표현할 때도 많고 한창 뜨거울 때인데 시어머니는 조심성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날도 남편이랑 분위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너네는 덥지도 않니? 이 더운 날에 왜 이렇게 방문을 꽁꽁 닫고 사니? 아무리 그래도 한밤중에 찾아와서 노크도 없이 신혼부부 방문을 여시는 건 너무 선을 넘은 행동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실 때는 늘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날도 남편과 막 분위기가 좋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다 남편과 야릇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거의 발라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황급히 옷을 챙겨 입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잠이 안 와서 너희들이랑 얘기나 할까 하고 왔는데 내가 분위기 깼네? 너넨 방에 들어가서 해.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을 테니까 어여 하던 거 마저 하려무나. 시어머니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데 저희 부부가 어떻게 다시 분위기를 잡을 수 있나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희 관계를 방해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들 사랑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결혼했으면 그 사랑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여보, 나 진짜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도 사생활이란 게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떻게 살아? 네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날 좀 좋아해야 말이지. 자식이라곤 나밖에 없잖아. 이혼하시고 나 키우는 재미로 사신 분이야. 난 이것도 다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우리 엄마 낙인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 조금만 참아보자. 응? 그래도 사랑 표현이 정도껏 일해야지. 우리가 이해해드리자. 애 생기면 엄마가 안 그러시겠지. 아직은 내가 애도 없으니까 얼마나 내가 애 같겠어. 조금만 참아보자. 응? 남편은 시어머니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해 드려야 하나요? 그래도 남편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아들 사랑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며 그때까지 버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게 맞는 걸까란 생각은 늘 들었어요. 종종 남편의 아내 자리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는 외로움을 많이 타셔서 저희 집에 오는 날이 많았어요. 하루는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욕실에서 남편이 불렀어요. 자기야 수건 좀 갖다 줘. 제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총알같이 일어나서 욕실로 가셨어요. 어이구, 우리 아가 여기 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이쁜 아가, 예쁜 내 새끼라고 자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욕실에 있는 남편은 알몸 상태인데 다 큰 아들 알몸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도 좀 불쾌했어요.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아들을 마치 남편 대하듯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입장에선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과해 보였습니다. 점점 제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요. 그날 밤에 벌어졌어요. 아들, 오늘 엄마 여기서 자고 갈까? 혼자 자기가 영 그러네. 그래요, 엄마. 방 남는 거 많잖아. 주무시고 가세요. 근데 내가 잠자리를 가리잖니. 손님 방에 침대도 없고. 그런 데선 영등이 배겨서 잘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럼 어머니, 저희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희가 다른 방에서 잘게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셋이서 잘까? 침대도 넓은데. 뭐 어때? 엄마 우리랑 안방에서 같이 자자. 당신도 괜찮지? 뭐, 그래. 그럼 오랜만에 우리 아들 꼭 끌어안고 자야겠네. 남편의 제안도 기가 찼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신혼부부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 사이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가 자고 가시는 날이면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한 침대에서 잤어요.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긴 어머니랑 같이 자는 거 괜찮아? 뭐 어때? 우리 엄만데 어차피 결혼 전까지 나랑 계속 같이 잤었어. 뭐? 엄마랑 같이 잤다고? 한 침대에서? 응. 엄마가 외로움을 많이 타셔서 같이 잔 적이 많았지. 남편은 마마보이까진 아니더라도 자기 어머니를 상당히 안쓰러워하는 아들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꽤 오래전부터 각방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남편은 어머니와 한 방에서 같이 잤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한이 많아 보였어요. 부족한 남편의 사랑을 자기 아들인 제 남편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외로움을 아들이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면 남편이라도 제정신 차려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남편도 문제였어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도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제 속을 뒤집는 일이 또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같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확인하는데 휴대폰 문자 내용이 저도 보였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보내기 외롭다. 여기 올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문자의 정체는 시어머니였어요. 엄마 혼자 보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오라고 할까?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 아, 어떡하지? 우리 엄마 가뜩이나 외로움 많이 타시거든. 안 되겠다. 나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뭐? 그럼 난 어떡해? 자기는 혼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친구 오기로 했잖아. 나 바쁜 일 생겼다고 잘 얘기해줘. 그러고선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갔어요. 저희 남편 효심 정말 눈물겹지 않나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하는 말에는 무조건 예스맨이었어요. 제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 없이 친구 부부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모든 일상을 어머니와 공유했어요. 제가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커튼을 하나 새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로 커튼 바꿨냐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화분 위치를 바꾼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서 그 화분은 거실에 놓는 게 더 잘 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범인은 남편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 부부의 소소한 일상까지 다 꿰차고 계셨습니다. 마치 내 남편이 아닌 어머님 아들과 사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쯤 되니 제 남편도 저보단 자기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은
그냥 평생 자기 엄마랑 살지. 저랑 결혼은 왜 한 건가 싶었어요.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남편과 결혼 안 했을 거거든요.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고 마구 휩쓸리니까 중간에서 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절대 세게 말을 못 하거든요. 하루는 어머니가 본인 친구 딸 결혼식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저희를 불렀나 봐요. 전 못 들었는데 남편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박 2일 자고 와야 되는 거리였어요. 자기야, 우리가 거길 왜 가? 어머님 혼자 가시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엄마 성격이 안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알잖아. 나 싫어. 그리고 나 내일 일 있단 말이야. 그럼 내일 가서 핑계 대자. 근데 전 다음날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늘 회피했어요. 전 못 간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자기 혼자 어머니랑 다녀와도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일이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꿔보라고 했나 봐요. 네가 네 남편한테 가지 말자고 꼬셨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일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저도 스케줄이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뭐 이게 버릇없이 어따 대고? 네 신랑은 된다는데 왜 네가 안 된대? 네가 가지 말자고 꼬셨으니까 우리 현우가 저렇게 나오지? 그게 아니고선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 쟤는 엄마라면 껌뻑 죽는 애야.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어요. 결국 저 한가운데서 잔뜩 욕을 먹었죠. 시어머니는 늘 자신의 뜻대로 절 움직이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는 무슨 방법을 쓰셨냐면요. 좋은 말 할 때 와. 너 지금 안 오면 평생 네 남편 못 보고 쫓겨날 줄 알았니? 매번 협박하고 욕하고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시어머니께 대들게 되니 저도 감정 싸움이 힘들고 후유증도 장난이 아니라 그냥 어머님 말씀에 따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늘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이 흘러가고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시월들을 보여주시는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너흰 왜 소식이 없니? 그이가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저희 아이 늦게 가지기로 했어요. 늦게 가지기로 한 거 맞아? 너 얘가 잘 안 생기는 거 아니고? 네 남편이 뭘 아니?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너 결혼 전에 체크했어야 됐는데 너 문제 없는 건 확실하니?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남편이랑 상의해서 아이 계획을 조금 늦게 세웠어요. 물론 어르신 입장에선 손주도 보고 싶고 하니 걱정되실 순 있는데요. 자녀 계획은 저희 부부 일이지 시어머니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키워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하셨나 봐요. 저희들 가족 계획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죠. 그러면서 또 억지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너희들 이럴 거면 그냥 각방 써. 애도 안 낳으면서 왜 한 방을 쓰는 거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어요. 저랑 그이 결혼 전에 검사도 받았고 문제 없는 건 확실해요. 얘 문제가 없는데 아직 애가 안 들어서는 게 말이 되니? 그건 저희가 아직 아이 낳을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됐고. 난 당연히 너희들이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천하태평하고 있을 줄 몰랐다? 지 나이 먹는 줄은 생각도 못하고 일단 병원 가서 문제 없는지 검사 받고 와라. 그래서 나도 결정을 해야겠어. 너희들 결혼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솔직히 시어머니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는 크게 다른 문제는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참고 사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혼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면서 인내심을 키웠던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들 성인이고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근데 왜 어머님이 이런 걸 관여하시는 거예요? 얘 봐라. 기막혀.
얘 말하는 것 좀 봐. 얘, 넌 우리 아들이랑 산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야.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나한테 허락을 받고 네가 모든 일을 다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말씀을 따른 것도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 문제까지 관여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기가 어디라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제가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는 또 난리가 나셨어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절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어떻게 그냥 자기가 참아. 우리도 성격 못 바꾸잖아. 근데 60 다 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하루아침에 바꿔. 그냥 우리가 참고 어머니 맘 편하게 해드리자. 응?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어머니 상처 진짜 많이 받으셨어. 당장 갈라서라고 난리야. 자기 나랑 진짜 헤어질 거 아니잖아. 진짜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전 이런 갈등이 계속될수록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계속 이러고 살다간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그늘에서 절대 못 벗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덜컥 임신이 됐지 뭐예요. 아이는 돈을 좀 모으고 3년 뒤에 갖기로 했는데 남편과 헤어짐을 결심하고 난 뒤 들린 임신 소식이라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이혼 얘기를 아직 꺼낸 건 아니니 남편은 제 속마음을 알지 못했죠. 이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건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절 찾아온 아이니까 낳기로 결정했어요. 이것도 다 운명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제 결심도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남편 말대로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하는 마음도 좀 달라지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동안은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여전히 자주 찾아오셨지만요. 근데 아이가 원래 자주 울잖아요. 원래 신생아는 밤이고 낮이고 자주 울어서 부부가 교대로 아이 분유도 먹여주고 잠자리도 챙겨줘야 해서 남편이랑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어휴, 우리 애가 애긴데 무슨 애길 돌보니? 이제 어머님 아들도 자식까지 있는 엄연한 가장이에요. 우리 아들 얼굴 반쪽 된 거 봐. 난 우리 아들 힘든 거 못 보겠다 얘. 애기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우리 아들이 편히 쉬지도 못하잖니. 애 조용해질 때까지 아기는 내가 데려가마. 정말 이해 못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정말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애가 생긴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으로 여겼어요. 전혀 달라지실 분이 아니구나 깨달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를 데려가다니요. 부모인 저희가 키워야죠. 이러다 우리 아들 병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얘는 시애미가 애 봐준다고 하면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눈을 똑바로 뜨고 어딜 대들어? 오히려 애를 낳기 전보다 아들 사랑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참고 사니 시어머니가 더 이러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아이를 낳으니까 전에 없던 용기도 생겼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제가 참지 않고 말을 하다 보니 저랑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흥분하시면서 저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셨어요. 저 미친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너 우리 아들 앞길 망치고 싶어서 들어온 거지?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진작에 이 결혼 말렸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궁합이 안 맞았는데 내가 왜 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욕지거리를 갖다 쓰시면서 제게 소리소리를 지르셨는데요. 어머니가 흥분하시면 저도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맞붙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감정 싸움을 하는 중에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였고 홀로 계신 어머니 상처받았다며 달래기 여념 없었습니다. 저에겐 하염없이 참으라고 했고요. 그러는 사이 저에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습니다. 화가 갑자기 났다가도 모든 것이 부질 없어지고 한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저도 모르게 눈물만 흘리는 날도 늘어났어요. 그간 쌓아두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폭발한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원래 술도 한 잔 못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땐 육아휴직 중이어서 퇴근한 신랑을 붙잡고 신세 한탄을 많이 했어요. 신랑이 초반에는 제가 걱정된다며 많이 달래줬는데요. 오랜 시간 제 하소연이 계속되다 보니 자기도 지친다며 화를 내거나 외면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살지 마라. 이혼해. 이혼하면 되잖아? 뭘 골치 아프게 끌어안고 살려고 그러니?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거세요? 근데 너 그건 알아라? 여기 있는 거 한 개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네, 저 하나도 욕심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비 한 푼 못 주니까 그건 알고 나가라. 어머닌 양육비는 주셔야죠. 애는 저 혼자 낳았나요? 내가 나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 네가 싫다고 여길 나간다는데 그건 네가 감수해야지. 안 그러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 돈 들인 거는 여기 혼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혼수만 들고 나가면 되겠네.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손주 새끼 아들이랑 같이 키울 테니까. 자기 아들은 오냐오냐 하면서 제 힘든 마음은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에서 제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 하나 없었죠. 솔직히 손주를 낳으면 아들 사랑이 손주에게 옮겨지지 않을까란 생각도 했거든요. 손주도 제 아들처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 어린 마음도 있었는데 오산이었더라고요. 아들 사랑이 더 깊어진 걸 확인했죠. 시어머니는 손주라도 제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얄짤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저의 우울증도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도 지친다며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전 결심했습니다. 우리 그만 끝내자.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다 커버 쳐준다며? 근데 이게 뭐야?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으니까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줘. 응?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야. 내가 잘할게. 응? 여보, 이런 일이라니요.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어릴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 힘든 어린 시절을 자기 자식에겐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혼이 싫었으면 최소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요? 자기 어머니만 지키려고 했지 저를 위해서는 눈곱만큼도 애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을 입증할 녹취록 그리고 병원 기록 등을 제출해 저의 산후우울증을 어필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남편 이후 책성이 인정되어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이라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미안했다 얘야. 다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이 힘들다고 우는데 제발 날 봐서라도 우리 아들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자기 아들이 엄마 없이 크는 건 절대 못 보겠다고. 남편은 매일 술을 먹으며 괴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폐인이 다 됐대요. 어머니가 말려도 소용이 없다면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인 건 다 아시죠? 그래. 내가 미안했다. 너한테 욕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됐는데. 근데 나한테 상의를 안 한 건 너도 문제가 있잖아. 그런 것만 우리가 잘 합의해서 다시 잘 살아보면 안 되겠니?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도 변할 것 같지가 않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잘못을 깨달으셨나 싶었는데 통화를 하다 보니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 싶어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대로 양육권을 가져올 예정이에요. 제 아이를 그런 시어머니에게 잘하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남편이 술을 자주 먹고 있다고 하니 아이를 제대로 키울까 싶은 걱정도 됩니다. 전 아직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처만 끌어안고 신세만 한탄하며 살다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쉽진 않겠지만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아이도 살 수 있으니까요. 아마 전쟁 갔던 시월드가 이젠 없으니 곧 회복될 거라 생각돼요. 어서 빨리 건강한 마음을 되찾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